오늘의 첫 라이브 픽은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특혜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모습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추가 검찰 소환에 응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아내분 차명 머리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조국 수호대라는 분들이 우산을 가지고 나와서 조국 장관의 얼굴을 가리고 또 애국가를 부르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도훈 위원님, 네네. 포토라인이 이제 사라져서 검찰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뭐 집 밖으로 나올 때도 들어올 때도 다 모습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검찰 수사에서 본인은 이제 진술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겠지만 고위공직자를 지낸 이 조국 전 장관의 이런 모습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이든 또는 지지하는 분이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본인이 혐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혐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찰 수사는 성실하게 받겠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아마 보기를 바랬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특히 비공개 소환이라고 하지만 비공개 소환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공개 소환은 몇 월 며칠 누가 출석한다고 기자실에 알리는 거고 비공개 소환은 그걸 알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 정경심 교수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거는 그 비밀 소환 내지는 특혜 소환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소환할 때는 그 특혜를 받아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혜를 받았는데 근데 조사를 받을 때는 왜 진술을 안 하냐? 전직 법무부 장관이면은 진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그냥 피의자 개인의 권리다. 그럼 그렇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또 돌아갈 때는 또 다시 지하 통로로 그것도 이제 전 법무부 장관도 특혜를 받는 거죠. 하루에도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 특혜 받을 건 받고 그냥 단순한 피의자로서 누릴 권리는 누리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아마도 진술하는 게 아마 좀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발언을 청문회나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기자 간담회하나에서 했는데 사실은 발언을 하면 할수록 그 조 전 장관한테는 불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검찰이 굉장히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상태에서 말을 잘못하면은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날까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제 법원으로 가겠다 생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검찰로서 어쩔 수가 없죠. 더 수사를 강력하게 하고 법원에서도 더 이상 그 조 전 장관이 저렇게 그 묵비권 행사하는데 휴대전화 압수에 대해서 영장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검찰 더 열심히 수사하고 법원도 필요한 영장은 발부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평론가님께도 여쭤볼게요. 이 조 전 장관의 침묵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고위공직자 출신이잖아요. 네. 고위공직자 출신이 제도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제도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래 저렇게 지금의 제도가 잘못됐고 검찰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거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저거 따를 필요가 없겠네. 문제가 많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촉발되고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되는 건데요. 모든 제도나 정책은요. 수혜계층의 이익, 다시 말해서 여기서 기본권이나 인권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형평성이라는 공익과 공리를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과 공리가 없이 특정 계층만을 위해서 정책이 집행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의 진보의 가치에서 양극화라든가 그다음에 유권무죄, 유권무죄, 유전무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회에 그대로 다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조국 장관은 과거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성실하게 임하겠다, 조사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더더군다나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압수를 했잖아요. 임의 제출이라고 표현했지만 세상에 공무원들이 임의로 그거 제출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이거
만약에 나한테 검찰이 조사를 하면 언제든지 나는 낼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공무원들도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안 내고 있다면 그 공무원들에게 적어도 사과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이 과거 조 전 장관이 가족 혐의가 불거졌을 때마다 하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에는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할 것입니다. 사법 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변호사님, 네. 조 전 장관이 성실히 협조하겠다 했는데 이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가 구차하고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글쎄, 구차하고,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성실했다고 할 거예요. 생각하고. 왜? 나왔으니까. 왜냐면 저 진술거부권은 어째 형사소송법에 명시가 돼 있는 피의자의 권리거든요. 네. 나는 나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야. 내가 실무는 안 해봤지만 형법 형사소송법 교수니까 내가 아는데 진술거부권 피의자의 권리거든. 근데 나는 여기 나왔잖아,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나는 성실히 협조한 거야 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입장문 보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을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저희 수사를 하나 받는 게 있어요. 저도 제가 받는 건 아니고 의뢰인이. 제가 변호사님이 받는 건 아니죠. 제가 무슨 잘못했다고 받아요. 네. 제가 네. 바로. 그냥 다 진술합니다. 왜 진술할까요? 구차하고 불필요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검사님 제가 이래이래해서 당시에 잘못했는데 제가 사실 이런 사정이 있었으니까 조금 형을 좀 깎아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 다 인정을 하지만 저 나름대로 이런 사정이 있었답니다. 죄송합니다. 하려고 진술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방어권 아니에요? 방어권인 거죠. 조금이라도 저 죄의 수준 낮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백하는 경우에요. 부인하는 경우는 왜 진술하겠어요? 억울하잖아요. 나는 안 했는데 검사가 했다고 그러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 검사님, 저는요, 그게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거고요. 제 입장 이런 거. 저는 절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검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증거요? 그거 잘못된 거고요. 제게 맞아요. 라고 해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탄핵을 한다는 데서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억울하니까. 이게 구차해요? 이게 불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구차하고 불필요하답니다. 왜일까요? 저는 조국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 들어가서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특히 특수수사는요, 몰아가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사가 질문한 준비가 있어요. 거기서 피의자가 아니다라고 다른 얘기를 했을 때는 다른 새로운 증거라든지 다른 질문함으로써 피의자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피의자 신문에 능수능란한 경험 많은 검사들 하는 방식이에요. 몰아가는 거죠. 질문을. 그런데 우리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거기에 걸리게 되면 저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죠. 조서에.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을 좀 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검찰의 패를 좀 보고 싶었을 거예요. 검찰이 뭐라고 질문할까? 검찰의 질문에 검찰이 어떤 생각으로 이제 물어보느냐. 그게 그렇죠. 이제 어떤 혐의를 들여다보고 네. 있는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궁지에 몰리는 걸 피하고 싶다는 거 하나, 검찰이 뭘 질문하는지 패를 좀 보고 싶다는 거 둘, 이게 이제 법적인 노림수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노림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순교자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순교자. 나는 저 진술거부권 행사를 했다. 정치검찰 나는 죄가 없는데 무리하게 말도 안 되고 나를 엮었다. 그래서 나는 기소가 됐다. 뭐 구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억울하다. 이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법원을 통해 가지고 법원 재판은 만약에 불구속하게 되면 3심까지 끝내려면 오래 걸리니까. 뭐 3심까지 돼야 이제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확실히 유죄가 되는 거라면서요. 법대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마 그래서 본인이 아마 정치적인 순교자가 돼서 본인을 지지하는 뭐 조국 수호대도 있고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좀 결집시키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나는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 희생양이다. 그거 하려는 거겠죠. 네. 네. 이게 보면은 요즘에 좀 유행하는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과거 조 전 장관의 말이 본인을 이제 발목 잡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수많은 증거에도 모른다고 일관을 하자. 그러면 이제 SNS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네네. 이 상황과 이 전에 했던 말과 본인의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게 글만 좀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영카가 얘기한 뭐 조족조란 말이 최근에 유행어가 됐는데, 그동안에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러니까 위선적 행동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것도 뭐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그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그동안에 그 조선 장관이 사실은 그 가족들이 그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다고 했지 본인이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혐의를 물으니까 저한테 혐의가 있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저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족들의 문제였지 본인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나오는 대로 뭐 저기 묵비권으로 지금 그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되면은 검찰로서도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최대한의 그 수사 방식을 다 동원해서 강하게 그 조 전 장관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경심 교수 수사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 보니까 이 구속 상태에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WFM 주식을 조 전 장관 돈으로 이제 샀는데 이게 조 전 장관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거를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누군가요? 국민들이거든요. 예. 국민들도 다 이런 생활을 하잖아요. 가정생활을. 그럼 국민 눈높이에 이것이 이해가 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보냈는데 나는 전혀 모르고 보냈다. 이게 성립을 하려면요.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를 부인에게 일임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붙일 일이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공인인증서나 통장 이런 거 다 넘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요새는 다 온라인 뱅킹이 되기 때문에 부인이 그거 다 해요. 심지어 공인인증서를 개선하는 거 뭐죠? 연장하는 것조차도 네. 부인이 다 하거든요. 갱신하는 것도. 예, 갱신하는 것조차도. 그러면 그게 5천만 원을 보내는 게 필요합니까, 일단? 필요하지 않죠. 근데 5천만 원을 보냈다 이런 건 뭐냐? 계정 관리를 따로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따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어떡하냐? 그러면 제사 비용은 어느 계정에서 낼 건지, 어떤 생활비는 누가 낼 건지, 학비는 어느 계정, 이거를 의논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국민의 눈높이고 일반 상식이에요. 근데 이거에 안 맞게 나는 그냥 몰랐다. 그러니 그런 줄 아시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이거는 공인이 되기가 좀 어렵죠. 네. 뭐 최상현 논설위원이 언론사에 글을 잘 쓰셨던데 권력이 클수록 그런 줄 아시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네. 평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적 인물, 공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분적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전 다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언론 보도 중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고소고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비난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공인은 어떤 비난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특혜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정 교수 구속 이후에 이제 꾸준히 정경심 교수를 면회를 가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는데 지금 조 전 장관이 수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말을 맞추는 것 아니냐. 왜 이런 좀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는 특혜랑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긴 하는데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관대하게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면회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가족이니까 면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에서 면회 금지 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장관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냥 법대 교수입니다. 이게 왜 말씀드리냐? 변호인 접견할 수가 없어요. 일반 접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은 변호사가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 접견은 다 녹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녹음된 내용들을 검사가 들어볼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교도관이 없어도 옆에서 그렇죠. 보는 사람이 없어도 다 네.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도 없고 녹음이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네. 가서 진짜 상담을 하는지 일반 그냥 먹고 사는 얘기 하는지 그냥 농담 따먹기 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일반 접견은 녹음이 다 되고 시간도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은밀한 얘기를 하면 검사가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 녹음 파일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부인의 정경심 교수하고 말 맞추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검찰은 더 좋을 걸 바로 들으니까. 아, 검찰이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요. 오히려 안 합니다. 징계를 줄 수도 예. 있으니까요. 그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실무 경험은 없어도. 예. 그러니까 그거 안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말에 맞추자고 합시다. 그럼 변호인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인데 변호사 전에서 나 가서 우리 저 부인 가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변호사 가서 뭐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음에 접견 들어가서 이렇게 말 전해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변호사 통해서 하는 건. 그러니 굳이 지금 여기서 남편이 부인 접견한다는데 그거 막아봐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얘기만 듣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 네. 효과도 없고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 아니 마음대로 하려면 하세요라고 놔두는 거죠. 저는 저거는 그냥 접견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굳이 저거를 접견을 금지해가지고 검찰이 얻을 게 없어요. 네, 이 검찰 수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조 전 장관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